합리적으로 살아가는 크레이지 컨설턴트 서영진의 컨쇼 라이브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2020학년 2020 수시 입시 설명회 라이브 방송 두 번째 방송이죠. 아니구나. 세 번째 방송이네요. 그죠? 첫날 성균관 연세대학교 해드렸고, 두 번째는 동국대학교 해드렸고요. 오늘 세 번째 시간에는 경희대학교와 서강대학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앞에 잠깐 설명해드렸지만, 원래는 고려대학교와 서강대학교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고려대학교 입시 결과가 아직 다 분석이 되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대학교에서는 절대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겠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저희 컨쇼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좀 점수 계산을 해본 다음에 전부 전학과를 다 보여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도 저희 컨쇼가 좀 자주 보냈던 학과들 있잖아요. 걔네들 데이터라도 오픈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좀 계산이 필요해서 일단은 시간을 좀 뒤로 미뤘고요. 솔직히 고려대학교가 입시 자료 안 준다라 그래서 안 하려고 그랬어요. 개 짜증나갖고. 그런데 또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경희대학교랑 서강대학교로 준비를 했고요.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도 입사관을 좀 빨리 이렇게 미팅을 할 수 있어서 그 강연회 뭐 이런 거를 제가 일부러 찾아갔습니다. 그래갖고 경희대학교 부분도 이제 좀 물어봐야 될 부분, 제가 좀 알고 싶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도 오늘 다 포함시켜서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번에 2020학년 수시 입시 설명회 라이브 방송 경희대학교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경희대학교입니다. 저희 컨쇼가 되게 좋아하는 학교고, 제가 제일 이제 제 조교 중에 제가 좀 아끼는 조교가 다니고 있는 학교가 바로 경희대학교인데, 자,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는 일단 르네상스라는 전형과 고교 연계, 그러니까 학교장 추천입니다. 고교 연계가 학교장 추천인데, 이 두 개의 전형을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입시 결과는 대학교에서 다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학교 발표한 거 입시 결과 보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일부러 좀 집어넣어서 오늘 경희대학교 지금부터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희대학교 저희 컨쇼가 가장 사랑한다라는 르네상스 전형입니다. 솔직히 경희대학교를 제가 이렇게 좀 좋아하는 학교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있겠죠. 많이 보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을 것 같은데,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 컨쇼의 주력대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고려대학교, 뭐 이런 서강대, 뭐 이런 경희대학교 이런 데가 저희 좀 주력대학, 그러니까 오늘 하는 대학교가 둘 다 주력대학교예요. 좀 자주 아이들을 보내는 학교들 중에 하나인데, 르네상스 전형 같은 경우는 첫 번째 1단계, 그러니까 단계를 먼저 좀 구분한 다음에 구체적인 건 설명해 드릴게요. 1단계는 서류 100%로 끊어내는데, 이 서류 100%는 4대 요소, 일명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 이 4대 요소를 가지고 700점 만점으로 하게 되고요. 1단계에서 배수 3배수 정도 끊어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서울캠, 국제캠 거의 다 똑같아요. 배수로 300%, 일명 4배수 먼저 잘라내고, 그 다음에 2단계 때 1단계 성적의 70%를 보고 면접을 30% 보는데,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 르네상스 면접에는 제시문이라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건 아니고요. 좀 이렇게 시사적인 문제 같은 걸 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면접 같은 경우 비중이 생각보다 좀 많이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특히 서류 신뢰도 면접은 당연히 준비해야 되는 거지만 제시형 면접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시형 면접 같은 경우는 어떤 거를 중점적으로 저희는 준비를 했었냐면, 일단 시사적인 거. 그런데 학과마다의 그 제시문이 다르다 보니까 좀 시사와 연결되는 것들을 좀 찾아가지고 그 부분을 좀 준비를 시켰다. 그러니까 뭔가 답을 구하라는 건 아닙니다. 대신 자기만의 어떤 논리성, 그거를 이제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면접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준비하는 과정들, 그런 걸 통해 갖고 아이가 어떤 식으로 전달하고 의사소통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부분을 보기 때문에 답을 구하라는 건 아니지만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거에 어떠한 논리적 근거는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4대 종합평가를 통해서 해요. 아까 말씀드린 4대 요소로 뽑고 수능 최저는 없습니다. 그런데 르네상스 전형을 저희가 준비를 할 때 대학교 인재상이 좀 있어요. 경희대학교는 인재상 같은 게 있는데, 그 인재상을 입시 요강에다가 살며시 넣어놨는데 그 부분은 사람들이 잘 안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보여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게 이제 인재상이에요. 문화인, 세계인, 창조인. 자, 그런데 이게 생활기록반에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문화인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 소양을 바탕으로 공동체 의식의 성장 잠재력을 보겠대요. 문화예술 소양이라는 게 뭐냐면요, 전 솔직히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공동체 의식.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학교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체육대회도 하고 또 무슨 이런 축제 같은 것도 하잖아요. 그런 모든 학교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아니면은 뭐 솔직히 이제 문화예술 소양이라 그래서 뭐 미술, 음악 이런 걸 보겠다라고 생각하진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런 건 아니고 문화예술 소양이라는 거 학교 활동 안에서 하다 보면 뭐 축제가 됐건 체육대회가 됐건 되게 많은 행사들을 하잖아요. 그런 걸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아이가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어떠한 공동체 의식, 그러니까 남들과 함께 협력하고 배려하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학과와 상관없이 외국어 능력, 그러니까 경희대학교의 인재상에서는 외국어 능력, 일명 우리 아이가 이제 영어나 국어나, 그러니까 미안해요. 국어 미쳤나봐. 저 대한민국 사람 맞아요. 국어가 아니고요. 영어나 제2외국어 같은 이런 어문에 대한 걷다가 세계 시민으로서 어떤 활동들에 대한 관심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보지 않나. 왜 그러냐면 이게 경희대학교 인재상인데 경희대학교 제가 여태까지 준비하는 학생들을 체크해 보면 영어 성적이나 외국어 성적, 그러니까 제2외국어는 솔직히 안 그런 경우들도 있지만 외국어 성적은 좀 높은 아이들의 합격률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런 부분들, 그리고 창조인이란 건 수학과는, 그러니까 요거는 문과고요. 요건 이과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거 두 개가 같이 가는 것 같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수학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어문계열 집어넣었을 때 수학 성적이 조금 그렇게 막 화려하진 않아도 합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창조인 같은 경우 수학과학에 대한 재능이잖아요. 이거는 이과 아이들, 세계인은 문과 아이들, 이렇게 나눠서 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르네상스 전형에서 제가 4대 요소 종합평가할 때 가장 중요시하는 거는 학업도 중요하죠. 당연히 학업도 중요한데 생각보다 경희대학교는 전공적 합성 부분을 좀 많이 보는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동아리 활동이나 진로 활동 같은 걸 통해서 전공에 대한 관심도, 그거를 어떻게 발전해 나가는지, 이런 것들이 생활기록부 안에 반드시 조금 들어갔으면 좋고요. 또한 전공적 합성이 중요하다는 건 자기소개서 쓸 때 내가 전공에 대한 관심도나 이런 스토리를 구성을 통해서 우리 아이의 발전성 있는 이야기거리들, 잠재 능력 같은 거를 반드시 어필을 하면 좋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르네상스 전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르네상스 같은 경우는 확실히 고교 연계보다는 전공에 대한 부분을 보다 보니까 학업에 대한 합격선의 등급이 그러니까 그래도 다시 말하지만 학업 역량은 기본입니다. 공부는 잘해야 돼요. 다시 말하지만.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약간 학업을 좀 뒤집어지는 경우들, 전공적 합성이 좀 높은 아이가 좀 뒤집어지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1등급, 3등급 아이가 1등급을 따라잡는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그런 얘기 드렸죠. 1.8등급과 2.1등급은 제가 생각했을 때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 아이는 아니라고. 그랬을 때 2.1이 1.8 정도를 따라잡을 수 있는 게 제가 생각했을 땐 르네상스 전형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또한 일반고 3등급 아이가 르네상스를 통해서 뚫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르네상스에서는 전공적 합성 부분, 그러니까 만약 우리 아이가 전공적 합성 부분이 얼마나 돼 있는지 르네상스를 할 때는 좀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또한 하나 그냥 말씀드리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 아이가 지금까지 경영경제를 준비를 했어요. 뭐 경영학과를 준비를 하다가 경영을 준비하다 보니까 경영학과가 되게 높대요. 합격선이 그러니까 미쳤나봐. 인하대 그럴 뻔했어. 경희대 같은 경우는 경영학과가 합격선이 항상 좀 높게 형성이 돼요. 그런데 이게 높게 형성된다는 게 되게 많이 분포되면서 형성이 많이 되는데, 하여튼 인기학과긴 해요, 확실히. 그런데 우리 아이들 만일 르네상스 호텔 경영이나 이런 경영학과를 집어넣을 때 너무 인기학과다 보니까 여태까지 경영을 준비하다가 야, 거기 너무 높은 것 같아, 우리 생활과학대학교를 집어넣을까 하고 전공성을 틀어버리잖아요. 그러면 르네상스는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못 먹어도 고 하셔야 돼요. 내가 만일 경영 쪽으로 준비를 했다라면 전공적 합성 부분을 살려서 그냥 경영으로 계속 밀고 나가셔야 됩니다. 르네상스 집어넣을 때 학과 그렇게 쉽게 틀지 마십시오. 그냥 준비하던 대로 몰고 가셔야 돼요. 이해 가시죠? 네, 이게 르네상스 전형이에요. 자, 입시 결과를 잠깐 볼게요. 이 르네상스 전형의 입시 결과를 좀 볼 때 잘 안 보이실 건데 저희가 나중에 이거 자막 처리해 드릴게요. 뭘 보셔야 되냐면 이 부분을 좀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 동그라미 친 아이들이 합격선이고 X표 친 아이들은 떨어진 아이들인데 그거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지원을 했다라는 건데 지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균관대학교 때 제가 해드렸죠. 잘 보세요. 요 앞에 여기가 일반고예요. 일반고.
그죠? 이제 보이시죠? 1등급이나 2등급 여기가 일반고 아이들이고요. 여기 이제 3등급 이하부터 특목고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보세요. 이게 이 데이터가 되게 좀 보여주는 게 있는데 이걸 이제 제가 분석해 드릴게요. 어떻게 보면 되는지. 자, 중어중문과 잠깐 볼게요. 중어중문과를 보면 앞부분에 동그라미가 몇 개 없고요. 이 뒷부분 4등급부터 6등급 사이로 동그라미가 엄청나게 분포가 돼요. 보이십니까? 여기거든요. 이해가시죠? 여기인데 잠시만요. 분필 색깔 좀 바꿀게요. 노란색이 그나마 좀 보이지 않을까요? 중어중문과 같은 경우는 여기에요. 여기. 그죠? 여기에 동그라미가 많이 나타났어요. 이 얘기 뭐냐면 4등급부터 6등급 사이는 특목고라 그랬죠. 이거 다 외고 애들인 거예요. 어떻게 보이는지 아시겠죠? 아, 제가 설명하니까 이제 어떻게, 그거야? 1어 1문과 마찬가지네요. 그죠? 더 재밌는 거, 영어 영문과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보세요. 영어 영문과 같은 경우는 인기학과예요. 솔직히. 영어 영문이라는 건 전공성을 나타내고 오기 좋은 인기학과인데, 1등급 때 아이들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1등급 중반부터 2등급 때 초반까지 아이들이 형성이 돼 있어요. 미안해요. 1등급 때 중반부터 2등급 때 초반까지 왕창 모여있죠. 얘네들이 다 누구냐면 일반고 상위권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쭉 벌어져요. 그죠? 없어. 2등급 중후반부터 없어요. 그러다가 3등급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4등급, 5등급 막 나타나요. 얘네들이 누구라고요? 네, 외고 아이들인 거. 국제고나 외고. 이 앞에는 일본고. 이 중간에 2, 3등급 대 애들 없어요. 이 얘기는 영어 영문과 집어넣을 때 2등급 후반에서 3등급 집어넣으면 힘들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가시죠? 뭐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겁니다. 이 데이터를 봤을 때. 그런데 이게 신기하게도요. 이게 이제 2019 데이터긴 한데 2018 데이터랑 비교 분석해 보잖아요. 확 차이가 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을 좀 보셔야 됩니다. 이런 거를 좀 보고 나중에 우리 아이가 대학교 지원하실 때 이런 거 체크하시면서 보는 건데, 자, 보시면 정치외교학과는 인기학과입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합격선이 앞부분에 1등급 초반부터 해가지고 쭉 형성되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러다가 특목고 아이들 별로 없네요. 여기는. 그런데 이게 뭐냐면 특목고 아이들이 많이 뽑히게 되면 이 앞에 부분이 무너져 내려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없는 걸로 봐서는, 그리고 행정학과나 사회학과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 특목고 아이들보단 일반고 아이들이 많이 집중돼서 집어넣는다라는 현상들,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더라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그런데 자율전공 같은 경우는 특목이랑 나눠지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이 러시아가 저쪽이구나. 자, 만약 5등급 아이가요. 와, 5등급 애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들어갔어요. 라고 분석을 하십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5등급 아이들이 일반고에서 공부 더럽게 열심히 해갖고, 미쳤나봐. 비교과 더럽게 열심히 쌓아가지고, 이 1, 2등급 애들을 따라잡았어. 뒤집었어. 라고 분석하시면 안 된다고요. 이해가시죠? 이거 이렇게 나누시는 겁니다. 3등급 라인을 기준으로 해갖고, 이쪽 다 특목이고요. 이쪽 다 일반고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랬을 때, 우리 아이가 어느 전형을 집어넣었을 때 유리할까요? 라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생각보다 제가 그런 얘기해요. 르네상스 집어넣으실 때 2등급 중후반까지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2등급 후반이라면 도전해 보세요 라고 얘기하는 게 여기 라인이에요. 2등급 후반 아이들이 지금 제가 동그라미 치는 여기 라인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간간히 동그라미가 형성되는 학과들이 있어요. 뭐 한국어학과는 좀 비인기과거든요. 거기다가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같은 경우도 글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학과들 같은 경우는 조금 등급대가 뒤로 밀려나는 현상들이 나타나요. 그러다 보니까 2등급에서 3등급 초반, 3등급에서 2등급 후반대 일반고 아이들 한번 경희대학교에다 도전해볼까 라고 얘기는 할 수 있겠죠.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보통은 경희대학교 학업을 집어넣을 때는 1등급부터 2등급 중반까지가 좀 보편적이야 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대학교가 학업만 보고 뽑는 건 아니고요. 이 안에는 아까 말했지만 르네상스 같은 경우는 전공 적합성에 대한 부분을 되게 많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공 적합성과 학업에 대한 부분이 잘 조화롭게 이루어져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가십니까? 자, 이게 르네상스 데이터, 이거 제가 만든 거 아니고 학교에서 제공해 준 거예요. 지금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제공해 놨거든요. 그거 보는 방법 좀
20개월 국제캠 라인일 거예요. 똑같아요. 어디까지 보라고요? 3등급 때. 이거 미쳤나봐. 요 3등급부터가 이쪽이 특목고고요. 여기가 일반고다라고 생각하시고 보면 되고요. 한의학과 같은 경우는 네, 높아요. 네, 한의학과 뺄게요. 한의학과는 높으니까 빼고요. 자, 생물학과 보이십니까? 생물학과 이 뒷부분 별로 없죠. 이 생물학과는 서울에 있는 거거든요. 국제캠이 아닙니다. 생물화학과, 물리학과 얘네 순수 계열은 다 서울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보시면 요 뒷부분이 몇 개 없어요. 다 앞부분으로 많이 분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솔직히 물리학과나 이런 화학과 뺄게요. 화학과는 네, 약대 때문에 좀 인기학과다 보니까. 근데 생물학과나 이런 학과들은 좀 인기학과예요. 그러다 보니까 분포대가 1등급에서 2등급 초반, 그리고 뜨문뜨문 나타나는데 이 뜨문뜨문 나타나는 아이들은 다 특목고 아이들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신기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요, 아까 말씀드렸죠. X표가 뭐라고요? 떨어진 아이들이에요. 그죠? 근데 생물학과 보면 저 1등급부터요. 어디까지 있냐면 8등급까지 집어넣어요. 이 뒷부분 아이들은 특목고 아이들이겠죠. 특목고 아이들 집어넣었다 떨어진 겁니다. 왜 그러냐면 특목고 아이들이라 그래서 6, 7등급, 7, 8등급 찍잖아요. 그러면 생기부가 그렇게 화려하지 않아요. 저희가 분석했을 때.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렇게 분포대가 형성이 되고, 이과 같은 경우는 저는 솔직히 이거는 제가 경희대학교 공과대를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공과대를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전 솔직히 이쪽 라인 있죠. 뭐 정보통신공학과나 이 공학 계열이 있잖아요. 경희대학교 극캠에 있는 이 공학계열 애들은요, 저는 솔직히 특목고 애들 그렇게 많이 지원하지 않는다고 봐요. 일반고 애들끼리의 싸움이에요. 이런 게 하나의 팁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경희대학교 극캠 같은 경우는 공대, 저는 나쁜 학교 아니라고 보거든요. 정말 괜찮아요. 극캠이 옛날처럼 본교 개념이 아니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캠퍼스는 공과대학이 다 내려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을 때 특목고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지원율이 나타나지 않아요. 일반고 아이들끼리의 싸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공적 합성 부분을 좀만 잘 준비했다라면 여기에다가 한번 지원해보시는 것도, 우리 아이가 만약 학업이 약간 딸리더라도 한번 도전해보는 거죠. 전공성 갖고 한번 뒤집어 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대신 극캠 같은 경우도 아이들이 분포대가 2등급 대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3등급 아이가 2등급을 좀 이렇게 뒤집는 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고요. 3등급 아이가 전공적 합성을 잘 맞춰서 생기부를 만드는 것도 솔직히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2등급 때 중후반 아이가 전공 라인을 어느 정도 만들어 놨다라면 이런 데 한번 지원해 보시면 합격률이 되게 많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솔직히 글캠은 이상하게 특목고 아이들의 지원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 일반고 아이들이 한번 지원해 보는 것도, 공과대에 끼고 한번 지원해보는 것도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 표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뽑혀라고 보여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아이의 학업이 어디에, 학업 점수가 어디에 잘 맞춰져 있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전공적 합성 부분을 따져본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전공적 합성 부분에 있는 학교를 먼저 뽑아낸 다음에 그 학과와 우리 아이의 점수대가 어떻게 분포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본 다음에 지원하시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가시죠? 그런 부분들 보라고 말씀드린 거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그게 뭐가 이런 거죠. 우리 아이가 만약에 그러니까 화학공학과를 갈 거예요. 만약 화학공학과 라인을 맞춰놨다 할게요. 그러면 자 보세요. 화학공학과 안에 저는 원자력공학과 들어간다고 보고요. 두 번째 여기 보시면 환경공학이 있어요. 이해가십니까? 이거 세 개 학과가 다 비슷한 학과예요. 다 집어넣을 수 있는 전공 라인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만약 우리 아이가 1학년, 2학년 때 화학공학과로 준비를 하는데 3학년 때 만일 나는 에너지에 관심이 있는 거죠. 왜? 화공과가 에너지는 아닌가요? 다 화공과 안에서 에너지공학이랑 환경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나 2학년 때까진 그랬는데 화학공학과가 생각보다 겁나 인기학과예요. 자세히 보시면 앞부분에서 다 뽑히거든요. 인기학과다 보니까. 그런데 원자력공학과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쭉 퍼져나가는 거죠. 환경공학과도 화학공학과보다는 나아요. 이럴 때 나 이쪽으로 이렇게 갈아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왜? 에너지공학과나 원자력공학과나 이 환경공학과가 생각보다 전공성이 화학이에요. 그 라인에서 파생되면서 관심도만 3학년 때 좀 나타내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한번 라인을 구성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전자공학과나 정보전자 신소재공학과나 비슷비슷할 거라는 거죠. 하여튼 이게 제 생각이긴 한데 이런 식으로 한번 라인을 구축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는 그런 형식으로 활용하는 게 좋다.
뭐 여기가 딱 요만큼이 뽑히네요. 2등급이네요. 딱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이 데이터 어디다 활용하냐면요. 등급대 어떻게 아이들 몰려들었는지 일단 보고요. 두 번째, 특목 아이들 얼마나 선발되고 있는지 확인해요. 솔직히. 그거 확인하려고 솔직히 본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특목 아이들 분포대랑 합격선이 어떻게 형성되고 있고 어떤 학과가 아이들을 더 이렇게 넓히면서 뽑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할 때 사용하는 데이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르네상스 입시 결과입니다. 자, 그러면 고교 연계 볼게요. 학교장 추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학교장 추천 전형이고요. 인문계 2명, 자연계 3명. 이게 뭐야? 왜 3명? 인문계도 3명 주지. 그죠? 차별하는 거야? 예체능 1명, 얘가 빠진 겁니다. 네, 저쪽에서 이쪽 1명 뺀 거예요. 자, 인문계 2명에 자연계 3명, 예체능 1명이고요. 자, 얘네는 교과 성적을 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성적을 좀 계량화된 수치를 좀 따져갖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르네상스보다 확실히 합격하는 아이들의 수치가 높아요. 뒤에 보여드릴게요. 대신 교과 성적은 30%를 보고요. 그러다 보니까 숫자적인 부분을 좀 잘라내는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 내신 성적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네, 고교 연계 받지 마세요. 네, 괜히 잘못 넣었다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또한 서류를 70% 보는데 저 서류는 아까 말씀드린 4대 요소를 보긴 봅니다. 대신 르네상스만큼 전공적합성 부분을 많이 본다라고 보면 안 되고요. 이 전형 같은 경우는 좀 학업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전공학업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을 먼저 체크하고 그 다음에 네, 교과 성적 30%에서 총점 100%로 해갖고 면접 없이 선발을 합니다. 이게 고교 연계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교 연계 같은 경우는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서 그런 얘기 드렸죠. 면접이 없으면 납치당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모평 성적표 잘 분석한 다음에 누셔야 됩니다. 수능 최저는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편한 전형이죠. 그냥 던져놓고 기다리면 되기 때문에. 자, 고교 연계의 인재상을 좀 보도록 할게요. 인재상 첫 번째 문화인재인데요. 독서토론, 글쓰기, 문화예술적 능력. 문화예술적 능력은 일단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되고요. 문화인재에 뭘가 들어가냐면 독서토론, 독서 능력과 토론 능력, 그리고 글쓰기 능력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답니다. 두 번째, 글로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어에 대한 능력들, 영어나 제2외국어에 대한 능력, 그리고 리더십 부분을 봐요. 왜 그러냐면 학교장 추천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추천하는 아이들은 학업적인 부분이 우수하거나 아니면 학교 선생님들이 정말 좋아하는 아이들이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뭐 정교 회장을 했거나 반장을 했거나 동아리 부장을 함으로써 어떤 리더십적인 부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과학인재, 그러니까 수학이나 과학 같은 거에 대한 성적도 있어야겠지만 주제 탐구를 하고 과제 연구 이런 게 하나로 보고서 같은 것들, 그러니까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전공과 관련된 보고서가 만들어진다거나 아니면 꼭 전공이 아니더라도 자신이 관심을 갖고 주체성 있게 했던 활동들, 이런 보고서, 수상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다. 이게 지금 고교 연계예요. 자, 그러면 다시 교과 성적은 말 그대로 성적대 잘라내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서류 본다라 그랬잖아요. 서류를 볼 때 학업적인 부분, 전공의 관심도 이런 것들 보겠죠. 그런데 그 안에 이게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시죠? 문화인재나 글로벌인재, 리더십, 과학인재. 그러니까 우리 아이 생활기록부 안에 어떤 리더적인 이런 요소들도 좀 들어가 있는 아이가 고교 연계를 놓으면 훨씬 유리할 거다. 외국어 성적이 전체적으로 성적이 좋아야겠지만 외국어 성적도 만약 이과인데도 불구하고 수학이나 과학에 대한 성적과 주제 탐구나 이런 활동들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어 성적마저도 좋더라면 합격률이 훨씬 높아질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하라고 알려드리려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아이 생활기록 부가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잘 반영되어 있는지, 만약 문과 학생인데 외국어 성적이 좋고 제2외국어 성적도 좋은데 뭐 독서에 대한 능력이나 토론에 대한 부분들, 뭐 101장이나 이런 데 나가서 뭐 상을 타거나 이런 것들, 그리고 어떤 사회과학에 대한 주제 같은 것들을 통해 갖고 연구를 하고 그걸 통한 뭐 수상이 있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제가 만든 거 아니에요. 대학교에서 이렇게 줬을 때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부모님들이나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좀 빼먹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고교 연계 입시 결과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고교 연계 같은 경우는 자, 보시면 뒷부분 없는 거 보이십니까? 이게 뒷부분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추천받지 못한 아이들이에요. 두 번째, 특목고 아이들도 등급이 안 좋으면 추천을 안 받나 봐요.
그러니까 고교 연계 같은 경우는 르네상스랑 다르게 특목고 전형보다는 일반고 학생 전형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이유는 학업에 대한 성적을 좀 보다 보니까 특목고 아이들이 그 정도 성적대가 형성되는 아이가 경희대학교의 고교 연계보다는 비교과가 유리한 르네상스를 집어넣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이해가시죠? 그러다 보니까 거의 앞부분 1등급부터 2등급 사이에 모든 학생들이 다 합격선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신 자세히 보시면요. 이거 보이십니까? 영어 영문과부터 여기 1월 1문과까지는 뒤에 몇 개 나타나는 거, 이거 특목고 이제 외고 아이들이 고교 연계 받아서 왔는데, 고교 연계 받아온 아이가 4, 5등급 때 아이들이 받아왔어요. 4, 5등급 되니까, 난 그래도 경희대학교 한번 넣어볼래요. 추천 주세요. 라고 했겠죠. 왜 그러냐면, 네. 좀 앞등급 아이들, 2, 3등급 아이가, 네, 경희대학교 고교 연계 안 받을 것 같아요. 걷다가 잘못 받았다가 납치당할 수 있기 때문에. 자, 두 번째. 자, 똑같습니다. 뒷부분 거의 없죠. 그러니까 르네상스랑 차이가 좀 크네요. 그러니까 학업에 대한 성적대가 좀 형성되지 않으면 합격하기 힘들다라고 보는 게 고교 연계예요. 그러니까 르네상스랑은 좀 틀리죠. 르네상스는 그래도 뒷부분 한 3등급 때까지 그래도 합격하는 아이들의 데이터 수가 좀 많이 나타났거든요. 쉽게 말해서 2등급과 3등급 요 사이가 좀 어느 정도 형성이 됐었는데, 고교 연계 같은 경우는 거의 1, 2등급 대 안에서 모든 아이들이 다 선발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학업에 대한 성적, 이 부분이 좀 중요하구나. 그런데 이 학업에 대한 성적이 받쳐진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린 인재상 같은 거 조금씩 잘 챙기시면 네, 합격에 더 유리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이걸 좀 보여드릴게요. 아까 르네상스랑 고교 연계에 대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다른지 좀 볼게요. 자율전공이나 정치외교나 행정학과, 사회학과, 경제학과를 가지고 왔어요. 딱 보시면요. 자, 이렇게 딱 둘로 나눠집니다. 그죠? 앞부분은 일반고, 뒷부분은 특목고, 이렇게 보시면 편하겠죠. 그런데 자, 보셨을 때 자율전공이나 뭘로 볼까요? 그냥 경제학과 하나만 볼게요. 경제학과 봤을 때 1등급부터 뭐 3등급, 2등급 중반, 3등급부터 또 5, 6등급 애들도 막 뽑혀요. 그러니까 요 부분은 특목고다, 요 부분은 일반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가죠? 그랬을 때 1등급부터 2등급 중반까지 아이들이 전공성을 가지고 붙는데, 경제학과 밑에 보니까 다 1등급 때 2등급 개초반 아이까지만 그러니까 합격을 하네요. 1등급 초중반부터 1등급 후반 아이까지만 딱 가고 뒷부분은 하나도 없어요. 이 얘기는 이게 르네상스고 이게 고교 연계라는 건 그만큼 학업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비중을 두고 대학이 선발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었고요.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학교가 우리 아이를 선발하는 기준선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의 생활기록부나 성적이 어디에 잘 맞는지를 보고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가시죠? 또한 우리 아이가 좀 공부가 좀 돼요. 근데 전공적 합성도 잘 돼 있어요. 근데 우리 아이가 면접을 죽어도 못 보겠대요. 그러면 고교 연계에 집어넣으시는 게 훨씬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르네상스 같은 경우는 면접에 대한 비중이 좀 있다 보니까 고교 연계가 그럴 때는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서류가 르네상스에 더 좋다라고 하지만 면접을 못 보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체크를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이제 보셔야 될 학교. 서강대학교입니다. 자, 서강대학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까지가, 네, 경희대학교였어요. 네, 경희대까지 지금 해드렸고요. 지금부터 서강대학교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 한 잔만 먹고 해도 되죠. 잠시만요. 어차피 여기 편집할 수 있게끔 좀 줘야 돼요, 우리가. 또 이러면 편집 안 한다. 나 음료수 먹고 뭐 이런 거. 참고로 저 이거, 네, 간접 광고 아니에요. 제가 원래 좋아하는 음료수예요. 그러니까 물이에요. 제가 탄산수를 좀 좋아해서. 고교 연계는 서류만 들어가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서강대학교에 대해서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서강대학교 학생부 종합평가 요소를 좀 보셔야 돼요. 이거 안 보여드리는데 갑자기 보여줬다라는 건 뭔가 여태까지 우리가 했던 거와 뭔가 다른 게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서강대학교 첫 번째 학업 역량 봅니다. 일단 공부 좀 해야겠죠. 네. 그런데 서강대학교는 아시겠지만 특목고 라인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특목고 라인이 한양대까지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뭐 건대도 넣고 경희대 중앙대도 넣겠죠. 그런데 상위 클래스 아이들의 마지노선이 저는 그러니까 한양대학교, 서강대학교, 성균관대학교까지입니다 라고 말씀을 많이 드려요. 그만큼 좀 학업에 대한 부분이 좀 강한 자사고 아이들이나 특목고, 뭐 국제고나 이런 과고 아이들까지도 오기 때문에 학업 역량을 본대요. 자, 교과 학습 발달, 이수나 성취도 같은 거 다 본다라는 건 그 원점수의 편차 계산 다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을 통해서 학습 태도나 선생님의 평가를 다 보겠대요. 그러니까 학업 관련 내용이에요. 그죠? 두 번째, 성장 가능성을 보겠다 합니다. 성장 가능성에서 보는 거는 뭐 수상 경력이나 세부 능력 같은 경우도 우리 학생이 어떠한 학업을 하는 데 있어서 발전하기 위해서 어떠한 이런 노력한 결과들, 또한 학교에서 어려움이 있었을 때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자기만의 어떠한 활동들, 이런 걸 통해서 어떠한 좀 발전들, 그리고 창체나 뭐 교과 관련 활동들, 비교과 관련 활동들, 그러니까 뭐 동아리나 뭐 진로나 그냥 전체적으로 다 봤을 때 우리 아이가 이렇게 좀 잠재 능력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평가를 하는데 자기주도 학습이나 아니면 수업에 참여나 어떤 과제를 해결해내는 거, 만약 동아리에서 보고서를 만드는데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는 사례들. 자, 그렇다면 저는 그런 얘기해요. 서강대학교 그 자기소개서 쓸 때 요 성장 가능성 때문이라도 제가 가끔 팁을 드리자면 우리 아이가 어떠한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신만의 이런 노력사항들 있잖아요. 그걸 되게 구체적으로 꼭 하나 정도는 어필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전공과 관련된 부분이 아니더라도 학업이나 아니면 어떠한 뭐 보고서를 만들거나 어떤 활동들 중에 내가 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부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게 꼭 저는 그게 학업과 관련된 내용이었으면 좋겠어요. 있잖아요. 학술 보고서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수행 평가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 갖고 한번 만들어내는 것도 자소서 라인으로 형성하는 것도 좋고요. 성장 가능성 안에는 출결도 들어가는데 저건 뭐 당연한 거고요. 행특 같은 경우는 담임이 써주는 건데 여기에서 보는 건 이제 인성 같은 거예요. 공동체 의식들. 그러니까 친구들과 어떻게 그거를 해냈는지. 자, 그러면 요거 두 개를 묶어봐요. 요거 두 개를 묶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어떤 게 나오면 좋냐면 이거 말해줘도 되나? 이건 말해줄 수 없어요. 네, 저희가 나중에 컨설팅 할 때 써야 되는 거래 갖고. 그런데 그냥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대박이죠. 자, 그런데 요거 두 개 있죠. 요거 두 개를 잘 연결해 보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요거 두 개를 잘 연결하면 돼요. 그냥 이런 거죠. 수업을 참여하는데 혼자 했을까요? 리더십과 공동체 이해 가시죠? 네, 요거 스토리 연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통해 갖고 자기소개서에다가 하나 정도 라인을 구성한 다음에 서강대학교는 자소서 라인을 구성하면 좋다. 그러니까 도전해보면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개인의 차별적 특성이 있대요. 차별적 특성. 교육과정의 편성이나 교과 개설 같은 것들, 쉽게 말해서 다른 아이들이 하지 않은 거 내가 한 것들 있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 학생만의 어떠한 것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학교에서 좀 이렇게 시키지 않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활동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 내가 학교에다 뭔가 건의해갖고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으면 서강대학교가 되게 좋아한답니다. 그러니까 수행평가 잘 이용하시면 돼요. 어떤 수업 프로그램을 자기가 짠다거나 멘토 활동 같은 것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것들을 통해 갖고 자신만의 어떤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좋다. 그러니까 저거 같은 경우도 자소서 라인으로 짜도 되게 좋겠네요. 이해 가십니까? 자, 여태까지 제가 미친 듯이 떠들었는데 뭐 없는 거 못 느끼시겠습니까? 뭐가 없습니다. 항상 제가 그렇게 떠들면서 항상 강조했던 무엇인가가 하나 사라졌어요. 보이십니까? 얘 학업 역량이죠. 얘 발전 가능성이고 이거 결국은 인성이거든요. 이거는 개인의 특성이고, 그죠? 뭐가 없냐면 전공 적합성이 없습니다. 서강대학교는 선발하는 평가 요소에 전공 적합성을 뺐어요. 쉽게 말해서 전공에 대한 관심도나 이런 부분에 그렇게 높게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꼭 전공에 관련된 활동만 열심히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좀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자기만의 어떠한 이야기들, 그리고 그렇다고 막 전공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고요. 전공을 하더라도 그 전공을 좀 찾아가는 모습들, 그런데 꼭 전공 적합성이 없더라도 다른 학과도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아이가 만약 경영경제 쪽으로 다 해놨는데 갑자기 유럽 문화를 놓겠대요. 가능하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잘 안 놉니다, 솔직히. 가능하면 비슷하게 넣어요, 비슷하게. 이해 가십니까? 대신 그런 건 있어요. 경영이 좀 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 문화 쪽으로 틀 때 약간의 색깔이 나타나게끔 하면서 틉니다. 하여튼 그런 것들은 있겠지만
전공에 대한 부분이 좀 약한 학교가 서강대학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학교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게 이화여대겠죠. 그래서 이화여대와 서강대학교는 같은 라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학생부 종합형이래요. 정말 발음하기도 어렵게 해놨어. 이거 자기주도 할 때 편했는데. 학생부 종합전형 중에 종합형이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2019학년에는 자기주도 전형이었어요. 이거 성균관대학교 저 앞에 거를 제가 뺐더니 댓글이 하나 달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친절하게 2019년도 라는 단어를 넣습니다. 2019학년에는 이게 자기주도 전형인데요. 바뀐 건 없습니다. 또한 학생부 종합형이랑요, 그 뒤에 이제 봐야 될 거 일반형이 있는데 똑같아요. 선발 요소 아까 보여드렸던 그거 있죠? 3대 요소의 자기 개인 특성. 똑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서류 100%고요. 면접은 적용이 안 됩니다. 서류, 그러니까 납치당할 수 있으니까 말씀드렸죠. 자, 이거는 진짜 납치당할 수 있어요. 성균관대학교 성균관인재나 그거 글로벌 인재처럼, 이름 바뀌었지, 그것도. 하여튼. 걔네처럼 납치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납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모평 성적표나 이런 것들 잘 확인하신 다음에 지원하셔야 됩니다. 적용이 안 돼요. 면접이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서류를 보고만 이제 선발을 하는 거고요. 생활기록부랑 자기소개서는 필수고요. 교사 추천서는 선택인데 이게 무슨 선택이야. 그냥 필수입니다. 네. 교사 추천서도 필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의 팁을 드릴게요. 자기소개서에 보여줘야 될 우리 아이의 능력과 학교 선생님이 평가한 능력이 차이가 나게 하거나 완전히 연관을 짓게 하거나 둘 중에 하나의 라인을 선택하셔서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아이가 자기소개서 쓰는데 자기소개서 3번의 인성에 자신의 이야기를 쓸 거예요. 그죠? 내가 어떻게 친구들과 협력 배려를 했다라는 얘기를 쓸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교사가 평가한 우리 아이의 나눔 협력 배려가 요 두 개가 비슷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했던 활동들의 자랑질과 선생님 평가가 비슷하다면 걔는 진짜 그런 아이인 거예요. 이해가시죠? 왜 그러냐면 면접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다 어필을 하셔야 돼요. 아니면 선생님이 말하는 능력이 A예요. A, B에 대해서 써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자기소개서에다가 C, D, E 이렇게 쓰겠죠. 그래서 다양한 여러 능력을 어필하든지. 그래서 솔직히 서강대학교 같은 경우는 교사 추천서가 먼저 나온 다음에 자기소개서 쓰라고 해요. 저는. 왜 그러냐면 자소서 쓴 다음에 선생님한테 이렇게 써달라고 하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교사 추천서 나온 다음에 자기소개서 쓰면 좋아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방식이 있고요. 교사 추천서 같은 경우는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꼭 3학년 담임이 안 써도 됩니다. 친한 선생님한테 부탁하는 게 훨씬 좋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종합형 입시 결과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등급대는 2등급대 아이들, 3등급대 아이들이 선발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특목고랑 일반고 아이들을 섞어놨겠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고 같은 경우는 딱 등급 보면 아시겠지만 2등급에서 3등급 정도가 형성됐는데 특히 2등급대가 좀 많이 형성이 되는 학과들은 높네라고 판단하기보다 일반고는 조금 내신 등급이 좋은 아이들 그리고 특목고도 어느 정도 돼서 그거를 평균을 냈을 때 저렇게 나오려면 일반고 아이들의 기준을 좀 봐야 되는데 일반고 아이들 같은 경우 성적대가 좀 높게 형성이 됐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유럽 문화나 중국 문화 같은 영미 문화권 얘네 학과가 생각보다 서강대학교에서는 좀 비인기과예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유럽 문화 같은 경우는 좀 낮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고 아이들의 등급대가 조금 뒤로 밀려나다 보니까 등급대가 특목고 아이들 섞어놨을 때 이거 특목고는 꼭 못 찾아요. 일반고 아이들의 어느 정도 기준선은 볼 수 있거든요. 이것만 봤을 때. 그랬을 때 3자가 나왔다는 건 일반고 아이들이 1등급 후반에서 2등급 개초반 아이들도 합격 사례가 있다라는 거예요. 대신 2자가 나왔다라는 거는 이거 2등급 후반 애들은 일반고에서 없다고 보셔야 돼요. 1등급 때 초중반 아이들이 합격 라인을 형성했다라고 분석하는 게 맞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 다음 보셔야 될 학과들 미디어 엔터 라인이랑 신문방송학과 글로벌 한국학 생각보다 좀 낮아요. 또한 아트 테크놀로지 학과 같은 경우는 이게 보세요. 자, 요거 얘랑 얘 차이를 보여드릴게요. 요 미디어랑 요 차이를 보여드릴게요. A, B, C로 나눌게요. 이게 뭐냐면요. 이거는 B예요. 이게 다 B예요. 저 B가 뭐냐면요. 일반 고등학교 아이들
합격한 수준이 1등급 초보다는 1등급 중후반, 그러니까 후반에서 2등급 개초반 아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B가. 그러니까 글로벌 한국학 같은 경우는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대신 미디어 엔터랑 아트 테크놀로지 이거 AC 있죠. 이거는 이게 특목고 아이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고 아이들이 아닌 특목고 성적 갖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왜 그러냐면 특히 아트 테크놀로지 아시잖아요. 되게 인기 학과인 거. 그러다 보니까 특목고 전형, 그러니까 특목고 아이들이 좀 많이 지원하는 학과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의 3등급은 아까 B 라인 아이들은 아니에요. 이해가시죠? AC 라인으로 다른 라인이 형성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공계 같은 경우는 문과보다는 확실히 합격 등급선이 좀 낮죠. 네. 그러니까 이공계 같은 경우는 저는 이거는 이제 제 생각이지만 일반 고등학교 2등급 대 아이들 충분히 한번 도전해 보세요. 2등급 후반 말고 2등급 대 중반, 2등급 대 초반 아이들 한번 충분히 전공성 살려서 전공성 살리래 미쳤나봐. 그 생활기록부 안에 이 학업에 대한 발전성들, 자기만의 이야기들 그리고 자기만의 독창적인 이런 활동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한번 도전해 보는 게 좋겠죠. 자, 그러면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아까 개인 특성 본다 그랬죠. 그 개인의 특성에 대해서 그냥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성황대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 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학과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학업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개의 학과를 뭉쳐가지고 나만의 어떠한 학과 스타일을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이 돼요. 그런데 그런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아이를 선발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아이가 무엇인가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돼요. 고등학교 때 그런 잠재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그런 능력이 있으면 우리 학교 와서도 또 그런 활동을 하겠지라는 부분에 대한 잠재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으면 좀 좋긴 하겠죠. 하여튼 뭐 얘기하다가 그러니까 이과 아이들은 확실히 문과 학생들보다는 내신 등급대가 조금 낮게 형성되는 게 없지 않아 있네요. 그 이유가 이거 그냥 제 생각이거든요. 또 뭐라 하지 마세요. 한양대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면 문과 같은 경우는 솔직히 성황대가 한양대랑 부딪혔을 때 밀리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과 같은 경우는 100% 밀려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러다 보니까 한양대 라인, 성균관 라인, 연대, 고대, 서울대 라인 다 빠지잖아요.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라고 정말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고요. 또한 이과가 원래 문과보다는 내신 등급이 이런 식으로 형성이 많이 되기 때문에 성황대학교 같은 경우는. 자, 두 번째 보셔야 될 거는 학생부 종합 학업 전형인데 이게 2019년에 일반 전형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좀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일반 전형 같은 경우는 좀 중요한 게 있는데 여기는 납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자, 서류 100%고요. 추천서고요. 생활기록부랑 자기소개서도 필수고요. 교사 추천 선택인데 아까 말씀드렸죠. 무조건 집어넣으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선택 같은 거 없어요. 무조건 추천서 받아서 넣으셔야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도 면접이 적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아까 봤던 이제 일반 전형, 그러니까 갑자기 왜 그래? 왜 그러지? 잠깐만. 종합병. 이름을 바꿨잖아요. 자기주도에서, 그러니까 종합 전형이랑 선발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뽑고자 하는 기준선은 똑같은데 얘네들이 납치를 안 당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자기소개서랑 이 제출 서류가 수능 이후에 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수능을 잘 보잖아요. 그러면 저 제출 서류를 안 내면 돼요. 네, 제출 서류를 안 내면은 합격을 하겠죠. 그러니까 제출 서류를 안 내면 불합격하겠죠. 나 왜 그러지 갑자기? 그러니까 다시 수능 이후에 내는 거예요. 수능 이후에 내다 보니까 내가 만일 수능을 잘 보면 저 서류를 안 보내요. 학교에다가 안 보내면 떨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납치당하는 이 전형은 아닙니다. 근데 이거는 작년에도 있었어요. 근데 작년과 달라진 점이 하나 있는데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수능 최저예요. 수능 최저가 없어졌어요. 작년에 수능 최저가 있었거든요. 근데 요번에 수능 최저를 폐지시켰는데 저 수능 최저를 폐지시킴으로써 얘가 가져올 파장이 저는 있다고 봐요. 이제 경쟁률을 좀 지켜봐야겠지만 생각보다 여기가 수능 저 최저 때문에 떨어지는 아이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추천서나 자기소개서를 안 보내는 이유 중에 시험을 잘 봐서 안 보내는 아이보다 최저를 못 맞춰서 안 보내는 아이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았다고요. 그런데 이젠 최저가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솔직히 저 일반 전형이 자기주도 학습보다 합격선이 좀 더 높았어요. 제 기억으로. 좀 이따 보겠지만 맞나? 하여튼 이거 한번 점검하고 들어올걸. 하여튼 이거 안 맞으면 어떡하지? 자, 그러면 저는 기억력이 바보예요 하고 넘어가지 뭐. 자,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일반 전형 같은 경우 이 일반 전형 작년에 일반 전형이 지금 학업 전형이죠. 얘네가 저 수능 최저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제 작년에 국어 때문에 빵꾸나고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요번에 없앤 것 같은데 저 수능 최저가 없어졌다는 건 되게 중요한 거고요. 저게 없어졌기 때문에 작년에 이제 합격한 아이들의 데이터가 좀 많이 좀 무너져 내릴 거다. 그러니까 좀 달라질 거다. 이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전형 뽑는 거는 아까 그 자기주도 학습, 작년에 자기주도 학습 그 종합형이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입에 안 달라붙어. 자, 입시 결과를 좀 보도록 할게요. 아까 라인보다는 확실히 내신 등급이 높아요. 그죠? 그렇게 내신 등급이 좀 형성이 높게 나오는데 이번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최저를 좀 체크를 해야 됩니다. 최저를 좀 체크해야 되고 여기 보면은 4자가 다 사라졌죠. 그러니까 확실히 종합형보다 이제 일반 전형, 그러니까 학업형이잖아요, 말 그대로. 그러다 보니까 학업에 대한 비중을 좀 많이 봐요. 학업에 대한 비중을 좀 보다 보니까 합격하는 기준선이 좀 높고 이게 이렇게 높아진 게 저는 솔직히 수능 최저의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수능 최저가 없어지면 경쟁률은 훨씬 올라갈 거고 경쟁률은 미친 듯이 올라가겠죠. 왜 그러냐면 서류는 나중에 낼 수 있지. 그잖아요. 걷다가 최저 없지. 그러니까 나중에 잘 보면 뭐 좀 빠져나가고 못 보면 질러보지 뭐 이런 식이다 보니까 이거는 솔직히 경쟁률 체크해봐야겠지만 원래 자기주도 이 학업형이 항상 경쟁률이 더 높았거든요. 요번에도 한번 잘 체크하는데 경쟁률이 작년보다 훨씬 높아진다면 여기 나와 있는 이 데이터의 숫자가 훨씬 더 아름다워질 수 있겠네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학업 부분에 대한 성적 분포대 이런 것들을 좀 잘 계산을 했을 때 내가 학업형이 더 유리한지 아니면 종합형이 더 유리한지 이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비교과 보는 부분이 똑같거든요. 비교과 보는 부분이 똑같이 반영이 된다는 건 학업에 대한 부분을 좀 따져보고 내가 어디에 더 유리하게 들어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학업 성적을 좀 중심으로 계산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어디는 서강대학교는. 그런데 우리 아이가 만일 모의고사를 더럽게 잘 봐요. 그러면 당연히 학업형에다 집어넣으셔야겠죠. 나중에 서류 안 보내버리면 되니까. 그러면 납치 안 당할 거고. 이해 가시죠? 자, 그 다음 또 하나를 봐야 되는 게 소프트웨어 특기자입니다. 일명 소프트웨어 우수자 전형인데 이게 작년에 알바트로스였어요. 나 알바트로스 되게 좋아했었는데 특기자 전형이었어요. 그런데 그 특기자 전형이 없어지고요. 결국은 얘도 학생부 종합 전형이에요. 그런데 좀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자, 뽑는 것 똑같아요. 뽑는 것 똑같아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어요. 학업, 그리고 뭐 발전성 있는 스토리들, 그리고 뭐 개인, 뭐 특성활동 인성 이렇게 본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안에 이 소프트웨어 우수자 같은 경우 지식융합 미디어랑 컴퓨터공학과에서 뽑는 전형인데 여기는 제가 생각했을 때 전공적 합성 필요해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일명 전공에 관련된 지식이 있어야 돼요. 또한 수학과 과학 성적이 우수해야 돼요. 그러니까 수학이랑 과학 성적이 일단 1등급. 그러니까 일반고 기준으로 1등급. 그러니까 90점대 중후반. 일단 성적은 90점대 중후반 나와야 돼요. 자, 90점대 중후반. 에이, 미안. 후반. 엔드 100점. 이게 좀 필요해요. 그죠? 그 다음에 전공성. 우리 아이가 컴퓨터나 아니면 지식융합 미디어 저 학과 속에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학과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 전공과 관련된 활동들 이거 두 개가 합쳐져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전공적 합성과 전공 학업이 있어야 돼요. 학교에서는 그런 얘기합니다. 서강대학교에서는 이거 옛날부터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뭐 우리 학교는 뭐 이쪽이 아니면 저쪽이 있어도 좋고요. 저쪽이 없더라도 이쪽이 있으면 됩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저희가 서강대학교 아이들 보내봤지만 다 잘해야 돼요. 다 좋아야 돼요. 솔직히. 어느 한쪽.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설명회 같은 거에서 그런 얘기를 이제 학부모님이 들었대요. 저한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에이, 그거야. 지원율 높이려고 하는 거죠. 지원율이 높아지고 누셔야지 걔네들은 원서비 받아서 빌딩 세우는데, 그러니까 건물 세우는데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전공에 관련된 부분이 약하더라도 수학이랑 과학에 대한 성적이 우수한 아이를 선발합니다. 수학, 과학 성적이 좀 우수하지 않더라도 전공에 대한 관심도가 높으면 돼요. 야, 그게 어딨어? 둘 다 좋아야지. 서강대인데 상위권 학교잖아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수학이나 과학 이 성적대를 좀 확인해 보셨을 때 성적대가 조금 높다. 그리고 우리 아이가 소프트웨어나 저쪽 융합비디오 쪽에 이런 전공성이 좀 있다라고 했을 때는 소프트웨어 우수자 전형도 한번 지원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나머지는 다 똑같이 뽑고요. 대신 활동 보고서 같은 거 없어요. 학생부 종합전형처럼 뽑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사 추천서는 당연히 넣어야 되고 수능 최저는 없습니다. 그리고 면접은 적용이 안 되니까 이것도 납치당할 수 있는데 잘 보세요. 납치당한다라는 건 제가 말씀드렸죠. 모의고사 성적 잘 본 다음에 넣으셔야 된다고. 네, 6월, 9월 모의고사 성적 잘 보고 넣으셔야 되고, 요런 색깔이 나는 우리 아이의 생활기록부가 형성됐다라면 여기에다가 한번 지원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서류 보는 부분은 다 똑같아요. 근데 전공적 합성 부분을 보는 라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논술 전형이랑 특기자 뭐 이런 거는 다 뺐습니다. 네, 논술은 논술 때 이제 해드릴 거기 때문에 뺐고요. 오늘 이제 경희대학교랑 서강대학교 방송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이제 일반적인 뭐 경희대학교의 르네상스랑 고교연계, 그리고 서강대학교 같은 경우는 종합형이랑 학업형이랑 네, 소프트 우수자 이렇게 네, 세 가지 전형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오늘까지기래 미쳤나 봐. 오늘 왜 이래? 오늘 방송 여기까지이고요. 오늘 방송 여기까지이고요. 경희대학교랑 서강대학교 해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대학교를 해드려야 되는데 아직 정하지를 못했는데 일단은 어디를 해드릴 거냐면 일단 숙명여대는 해드릴 것 같습니다. 여대가 하나 나올 때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여대 이렇게는 안 해드릴 거예요. 왜? 여대만 하잖아요. 그러면 남자 학생 데리고 계신 우리 부모님들은 어떡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대 이렇게는 안 해드릴 거고요. 네, 1부는 여대, 숙명여대를 해드릴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어떤 학교 할지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고려대학교는 시간이 생각보다 좀 걸릴 것 같아요. 입시 결과를 다 분석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생활기록부나 이런 것들을 다 저희가 끄집어내야 됩니다. 걔네들 걸 또 찾아야 되고 시간이 생각보다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좀 뒷부분에 할게요. 저희가 뒷부분에 중앙대학교도 약간 뒷부분에 할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제가 네, 설명회를 좀 참석한 다음에 네, 사정관을 좀 만나보고 그 다음에 할 거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그래서 고려대학교랑 중앙대학교는 조금 우리 설명회 뒷부분에 할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 숙명여대 해드리면서 좀 이따가 1대1 하면서 네, 원하시는 대학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그 대학교를 먼저 해드리도록 노력할 거고, 그리고 저희 지금 지방 거점대학교 하잖아요. 아마 다음 주 월요일이나 저희가 전남대학교를 방송을 찍을 것 같아요. 그거 찍자마자 바로 또 편집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20 수시 입시 설명회 경희대학교랑 서강대학교 방송은 여기까지 해드리도록 하고요. 지금부터 1대1 신청 받도록 하겠습니다. 1대1 상담 신청 주시면 네,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